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터의 마스터스입니다. 요즘 그래픽카드 가격 진짜 끝도 없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뭐 포르자 호라이즌 5, 뭐 헤일로 인피니티, 뭐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뭐 기타 등등 고사양 대작 게임들이 끊임없이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안 그래도 뭐 그래픽카드가 워낙 비싸졌다 보니까 뭐 그래픽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들까지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하이엔드급 PC를 맞추려면은 한 200-300 이상은 기본적으로 거뜬히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됐네요. 저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고 조립 PC 자체가 워낙 가격이 높아졌다 보니까 뭐 모니터와 키보드 그리고 웬만한 PC의 모든 부품들이 그냥 다 때려 박혀 있는 게이밍 노트북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렇게 기가바이트의 A5X1R9이라고 하는 이 게이밍 노트북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기가바이트의 A5X1R9의 주요 스펙을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은, 프로세서는 8코어 16스레드의 AMD 라이젠 5900HX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요.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200MHz의 16기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프로세서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3070이 들어가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 들어가 있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 프로세서가 이제 보통은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건 이제 맥스 Q라고 해가지고 고효율 그래픽 프로세서가 들어가요. 이제 전력을 약간 제한을 두고 성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배터리 사용량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좀 약간 장기화하기 위한 그런 고효율 프로세서가 들어가는데, 이 기가바이트 A5X1R9 이 게이밍 프로세서에 들어간 그래픽 프로세서는 140W나 사용을 하는 전력 제한이 거의 해제가 된 그래픽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래픽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나중에 다시 진행을 하고요.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제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FHD 해상도의 240Hz 주사율, NTSC 72%의 색재현율을 가지고 있는 15.6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별도의 게이밍 모니터는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정말로 괜찮은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배터리는 탈착형으로 되어 있는데 48.96W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가바이트 A5X1R9의 외형은 이 기가바이트 노트북들 중에서 좀 상위 라인업이 아니라서인진 모르겠지만 좀 뭔가 화려한 외관은 아니에요. 모던한 디자인에 특유의 배기구 디자인으로 좀 약간 포인트를 줬습니다. 사무용으로 쓰든 뭐 게이밍용으로 쓰든 뭐 어디에도 매치를 해도 상당히 무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화려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확장 포트는 좌측에는 USB 3.2 젠2와 젠1 각각 하나씩, 그리고 충전 포트가 달려 있고요. 우측에는 USB 2.0 단자 1개와 이어폰과 마이크를 꼽을 수 있는 오디오 단자 각각 하나씩, 후면에는 USB-C 포트, 유선 인터넷 단자, 풀사이즈의 HDMI 2.0 아웃, 그리고 미니 DP 포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의 키감은 우리가 아는 그 노트북에 들어있는, 아시죠? 그 키감이에요. 10키까지 있는 풀 베어를 채택했고요. LED 같은 경우에는 단색이란 점이 조금 아쉽지만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LED 색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좀 약간 아쉬움을 달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내부에는 5개의 히트파이프와 2개의 블로어팬으로 구성된 쿨링 시스템이 AMD 라이젠 5900HX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70을 쿨링해주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3200MHz 메모리 2개가 꽂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VMe SSD 512GB짜리 하나가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NVMe SSD 같은 경우에는 ADATA SSD가 들어가 있는데 2.5 5인치 SATA SSD나 하드디스크까지 확장이 가능한 그런 확장 공간까지 상당히 여유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기가바이트 A5 X1R 라인 이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 가지고 뭐 외형이라던가 뭐 내부적인 얘기라던가 뭐 이것저것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더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 영상 안 보시고 뒤로 가기 누르시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의 연산 성능은 시네벤치 R23 기준으로 13135점, GPU의 성능은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스 코어 25560점, 타임 스파이는 1063점으로 일반 데스크탑용 5900X와 지포스 RTX 3070에 비해 조금 낮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노트북용으로 출시가 된 AMD 라이젠 5900HX는요, 데스크탑에 사용이 되는 5900X와는 조금 다르게 8코어 16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8코어 16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용 5800X와 비교를 하자면 5800X가 시네벤치 R23 기준으로 15000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노트북용 8코어 16스레드 프로세서라는 걸 감안했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프로세서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 같은 경우에도 기존 데스크탑용 3070에 비해서 약 한 2000점에서 3000점 정도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노트북에 들어간 프로세서라는 그런 페널티를 가지고 있음에도 한 2000점, 3000점 차이면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게임 성능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게임 성능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1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자, 배틀그라운드 FHD 해상도 울트라 프리셋 기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120프레임에서 140프레임 정도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최고 옵션에서의 프레임 측정을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옵션 타협을 하지 않았지만, 옵션 타협을 한다면은 뭐 144프레임 방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FHD 해상도 최고 옵션 프리셋에서 카오스 던전 같이 몬스터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프레임은 90프레임 내외로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이렉트 X 11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다이렉트 X 11에서도 한번 제가 테스트를 진행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110에서 120프레임 정도 평균 프레임이 훌쩍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도 동일하게 FHD 해상도 최고 옵션 기준 120프레임 이상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뭐 파밍을 하거나 여러가지 게임 플레이 환경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플레이 환경을 보여줬어요. 포르자 호라이즌 5 같은 경우에도 뭐 잠깐 60프레임대로 떨어지는 모습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70프레임에서 80프레임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테스트한 마지막 게임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입니다. 건드릴 수 있는 옵션에서 최고 높은 옵션을 줬는데 이 게임은 또 강제로 프레임 제한까지 있어가지고 이 프레임 제한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프레임 리미트인 120프레임을 줬고요. 120프레임은 거의 웬만해서 쭉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프레임도 잘 나와주네요. 자, 게임 프레임은 이 정도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상당히 고사양 게임까지 제가 돌려봤고 지금 현재 출시한 게임까지는 웬만한 풀옵션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한 정도로 소화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옵션 타협을 조금 해주시면은 프레임 확보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열과 소음 부분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내 온도가 21.6도, 게임을 하게 되면은 CPU와 그래픽 프로세서 이 모두가 뭐 한 70도에서 한 80도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쿨링 소음은 당연하겠지만 게임 중에는 소음이 좀 발생을 해요. 전력이 뭐 140W나 먹는 그래픽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이 열을 식히려면 그만큼 쿨러가 빨리 돌아야 되고 크건 작건 상관없이 소음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쓰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소음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뭐 그 정도의 소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이 부분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다행히도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쿨러 RPM이라던가 전력 사용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뭐 넷플릭스나 문서 작업 같은 그냥 가벼운 작업을 할 때는 거의 소음은 없다시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가바이트의 노트북 기가바이트 A5 X1R9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기가바이트 A5 X1R9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나와 가격 기준으로 220만원 후반에서 230만원 초반대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그래픽카드 가격이 지금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들 같은 경우 진짜 휴대성 하나만 믿고 구매하기에는 진짜 가성비가 너무 최악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픽카드 가격을 한번 보시고 이 기가바이트 A5 X1R9의 가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만한 가성비는 없어 보일 거예요. 물론 모든 제품이 뭐 다 완벽한 거는 없어요. 대부분 게이밍 노트북이 비슷하겠지만은 고성능인 만큼 발열과 소음은 뒤따라 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만 감수하신다면은 마우스만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도 상당히 괜찮은 게이밍 환경을 갖출 수가 있고요. 뭐 외부 모니터와 외부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노트북으로서가 아닌 미니 PC 본체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뭐 여러가지 활용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뭐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꼭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중에 게이밍 노트북 또한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 기가바이트 A5 X1R9 또한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간단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벤트 내용은 영상 더보기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이벤트 참여 방법 나와 있고요. 이번 이벤트 상품은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